대한민국이 또 해냄. 내전으로 무너져버린 캄보디아의 프레아피투 사원. 현지인들조차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몰랐고 돌조차 사라진 상태였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이 이걸 해내버림. 캄보디아는 한국이 라오스 사원을 복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도움을 요청함. 한국 전문가들은 3D 스캔과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후 15세기 크메르 제국의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함. 복원 방식도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아나스틸로시스 기법을 사용함. 똑같은 석재와 재료를 활용해 완벽하게 복원해버림. 거기서 끝이 아님. 한국은 21세기 기술력을 더해 부식되지 않도록 배수로까지 설계함. 덕분에 프레아피투 사원은 단단해졌고 현재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고 있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한국이 또 한 번 해냈다. 이런 민족은 다신 없을 것이다. 인정하지? 서양에선 이 나무를 독초로 생각하고 무서운 잡초라고 간주했는데 한국에서는 귀한 나물로 먹는다는 거 알고 있음? 바로 고사리임. 고사리는 독성을 가지고 있고 한번 자리 잡으면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는 잡초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한국에서도 한땐 이상한 상식이 퍼졌는데 그건 고사리가 성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소문임. 그래서 혈기왕성한 군입대 청년들에게 많이 먹어야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던 거임. 서양에선 가축을 많이 키웠는데 고사리는 최악의 독성 식물이었음. 하지만 한국에선 삼국시대부터 고사리의 독소를 빼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삼색나물 중 하나가 고사리가 되었음. 효능도 다양해 비타민 A, 비타민 C, 철분, 칼슘, 식이섬유 등 풍부하게 들어가 있음. 한국에선 다양하게 요리해 먹었고 대표적으로 고사리 볶음, 고사리 비빔밥, 고사리 육개장, 고사리전, 고사리 해장국 등 많은 요리가 개발됨. 해외에서 한국에 놀러와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먹고 고사리의 고소함과 감칠맛에 매료되어 현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식이 바뀌어 고사리를 채취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함. 독초 따윈 거반내는 우리 조상님들 멋지지 않음? 영국은 중국을 기막히게 저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작년 1월 20일 영국의 한 대형 박물관이 트위터에 코리안 루나 뉴이어라는 표현과 함께 한국의 설날을 축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격분했다. 코리안 루나 뉴이어가 아니라 차이니즈 뉴이어라며 분노의 리트윗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박물관은 결국 해당 트윗을 삭제하고 화가 난 중국인들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트윗을 올렸다. 이번에는 신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토끼를 들고 있는 중국 그림을 첨부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그림이었다. 해당 그림은 과거 2차 아편전쟁 당시 영국이 베이징을 약탈하며 가져간 것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렇게 약탈도 신사적으로 하는 나라답게 엿을 먹이는 방식도 신사적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빼앗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조선업,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알려줄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업 하면 일본이었음.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 한국 조선업체들은 원가 절감, 생산 효율화, 그리고 기술력 향상에 집중했고 그 결과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됨. 특히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반면 일본은 보수적인 경영과 구조조정으로 조선업을 축소하는 선택을 했고 결국 기술 개발과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어버림. 한국이 혁신을 통해 시장을 장악할 때 일본은 변화에 둔감하게 대응하다가 뒤처지고 만 것. 결국 한국은 조선업 강국이 되었고 일본은 그 자리를 내줌. 하지만 이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한국은 항상 정상에 있을 것을 확신함. 왜 한국 문화에 모두가 충격을 받는지 알아? 예술과 낭만의 나라인 프랑스는 수많은 관광객이 끊임없이 방문하지만 매번 화장실에 불펜을 갖고 있다고 함.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쇼핑몰에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유료 화장실임. 한화로 약 700에서 1,500원을 내야 사용할 수 있음. 무료 화장실도 있지만 숫자가 많지 않고 휴지도 없음. 공공화장실은 관리도 잘 되지 않아 더러운 경우가 대부분임. 반면 서비스 정신이 특출난 한국은 남다른 화장실 문화를 보여줌. 모든 화장실이 무료인 건 기본이고 각 화장실마다 담당 청소관리인도 따로 있음. 대부분 청결하며 휴지는 무료로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향기가 나는 곳도 있음. 또한 대부분의 나라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야 하지만 한국은 조금만 두리번거리면 공용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음. 이 광경을 보고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이 문화 충격을 받는다고 함. 모두 킹한민국으로 오시죠. 한때 반도체 최강자가 일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1980년에서 90년대만 해도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강자로 군림했음. NEC, 히타치,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휩쓸었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마저 위협을 느낄 정도였음. 하지만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상황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을 쌓아올리면서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을 앞서게 됐고 결국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점점 밀려나기 시작함.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상황. 반면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밀리면서 이제는 과거의 영광만 남은 상태임. 이러다 보니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려고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음. 한국 반도체 업계를 흔들어보겠다는 계산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감. 한국이 이 기회를 오히려 독립적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키우는 계기로 삼았고 빠르게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기술력을 더 끌어올림.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로 흔들어보려 했던 한국 반도체는 오히려 더 강해졌고 일본은 이제 그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 한때 반도체를 주도했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을 견제하려고 애쓰는 입장이 되어버림. 한국에게 일본은 경쟁 상대가 아니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함. 또한 국가적 차원으로 기술력을 훔치고 있는 중국을 항상 주시해야 하고 우리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 약탈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가야 함. 대한민국은 기술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